중의상 0.1%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원서 수업으로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비판적인 융합적인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지는지를 그냥 현재 수업 중인 두 가지 원서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The Tyranny of Merit라고 하는 능력주의에 관한 책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것이고, 저는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경제, 정치, 시사까지 접목을 좀 시키고 아이들이 보다 좀 폭넓은 배경식을 갖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영어로 수업을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그냥 분위기 정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n order to explain what meritocracy is, we go through history, and it starts when aristocracy ruling the world. And this is the Middle Ages, when all the churches were totally corrupted, and when Protestant Reformation took place. And this is obviously the very dark side of the history, but at the same time, this is a really important period when the capitalism gradually became the dominant economic system in the world. And then we also go through, we look back, and we discuss why human beings then have been so obsessed with success and then success with money, which is one of the main topics of the book. And to examine the topic in further, we also look at some current issues and then some economical aspects where these technocrats generate the solar polarization. And then looking deeper, we also go through the financial crisis that happened in 2008 in America. Yeah, it's also well known as the Lehman Brothers collapsing and then subprime mortgage, as you know. And the turn of events made the people so resent, and then it totally made them to voting for the Trump over Hillary in the election of 2016. And it shows that the toxic of meritocracy heavily influenced the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Plus, there's another inevitable evidence that the meritocracy is a dark side, where the SAT scores are heavily correlated with the parents' affluence and wealth, and same things happening in Korea too. Finally, we draw the conclusion where by debating the dignity of the work, and then I and my students try really hard to find some meanings of the work, the success in meritocracy.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책 한 권에 몇 장의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좀 배경식을 얻도록 강의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후에 이제 뭐 아웃풋 다 밤마다 비슷하겠지만 뭐 에세이, 토론, 발표 등으로 아웃풋을 봅니다. 근데 저희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피어 피드백인데요. 에세이를 쓸 경우나 발표할 경우 다른 친구들 것도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같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게 뭔가 상대를 평가한다는 것보다는 비슷한 주제로 글을 썼을 때 이 초상위권 아이들이 똑똑해서 뭔가 어떤 정보를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양날의 검처럼 또 자기 생각이 많이 응원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제라도 다른 각도로 남의 다른 타인의 시선을 조금 배울 수 있고 메모리지 않게 생각이 좀 틀을 깨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친구들에게 내 나름의 논리로 혹은 설득해보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비판적 사고가 좀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 과정에서는 강사가 엄청나게 강한 인풋을 넣어줘야 되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데 제가 좀 잘합니다. 잘해봤죠? 두 번째 책은 오저 롤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현재 제가 중2/3 0.1반으로 쓰고 있는 책인데 에거스 프렌치라는 사람이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과학적으로만 인간을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뇌에 종속된 몽둥아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좀 허무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찾고 인간이 무엇인지 송설하기 위해 문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뇌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발현되는지를 설명을 과학적으로 풀고 그 후에 이분이 큐레이터처럼 문학 작품 중에서 그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아이들에게 읽게끔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너무 멋지고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역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이 관련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문학도 같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이니까 한국의 문학을 먼저 공부해요. 그래서 한국의 문학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이 김현 선생이 쓰신 한국 문학의 위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발췌해서 문학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 책의 주제인 것처럼 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죠. 이것은 뭐 사실 책이 아니더라도 기본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뭐 해마라든지 뭐 전두엽 등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뭔가 두려움을 느낄 때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또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그게 결국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bravery, 그 용기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학적 사실이 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이 호모거스의 에리아드나 오디세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전이고 누구나 읽어야 되는 필독서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막상 내용을 보면 전쟁을 토대로 한 영웅을 좀 찬양하는 그런 서사시에 불과한데, 전혀 지금과 맥락이 없는 21세기까지 읽혀지고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뇌과학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없었을 텐데, 인간은 어떻게 알고 이런 내용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참가기 때문에 아까 그 개념, 그 두려움이 옥시토신을 통해서 용기로 변화한다는 그 개념을 적용했을 때, 이런 참가를 읽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두려움, 그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 뇌가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면서 그런 용기,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게 또 문학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과학적 사실이 없었음에도 우리 인류는 이렇게 만드는 시간에 뇌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그 문학작품을 통해서 과학을 힐링, 치료, 예술로 승화를 시켰을까?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책에 나온 작가도 결국에는 본인도 답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냥 DNA 분석이나 지nom 같은 걸 공부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을 꺼내려고 책을 조금 짚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답은 각자 아이들이 자기만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책을 읽을 줄 알고 이런 배경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과학과 문학, 철학과 역사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과, 아니면 그냥 읽어야 되니까 어떤 책들을 읽고 그런 줄거리를 읊어내는 친구들과는 시작 자체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직접 쓴 시예요. 이 문학작품이다 보니까 시를 다루는 챕터들이 있었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 용기라는 감정이 글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이제 좀 해본 거예요. 이거는 사랑을 조금 저주 관련된 거 쓴 거고, 이거는 네 문단이 있는데, 이 학생이 4명의 여자와 만났던 연애를 했던 중3 학생인데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썼던 거고, 이건 짝사랑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Night descended to this earth like a bat, landing from flight라고 써있는데, 그 박쥐가 그 비행에서 맞춰서 이 땅에 도달하는 듯한 밤이 왔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중2 아이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용기를 불러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쓰면서 같이 낭독도 해요. 이 이미지는 제가 내용을 보고 입혀준 거고요. 이걸 쓰면서 이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나의 창작물로 이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작가가 주장하는 그런 뇌과학적인 증거들이 정말 많은 동의를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재밌는 액티비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아이들이 그 어떤 주제를 보든 좀 다양한 시각을 좀 갖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의 틀을 좀 깨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 과학, 인문, 역사, 경제 같은 것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밀하게 연결된 분야인 거고, 결국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전문 분야도 깊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초6, 중1 같은 아직 비교적 어린 아이들은 편중된 지식보다는 오히려 더더욱 다양하고 두루두루 다양한 장르의 원서를 좀 접하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요강이 매번 바뀌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결국 이 사회나 조문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근본적인 인재상 그 퀄리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 인재상 퀄리티를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